안녕하세요. 나중엠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제가 조금 매수매도 예약을 빨리 하러 들어왔는데, 빨리 하러 들어온 이유는 일단은 시장 상황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제가 먼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단 가끔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잠시만요. 요거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 종합을 한번 보고, 일단은 시장 종합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끔씩 보는 화면이죠. 제가 가끔씩 보면 차익 순매수, 뭐 비차익 순매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차익 순매수하고 비차익 순매수는 그냥 단순 차익, 비차익이 아니고 이게 프로그램 차익 순매수,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예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익 순매수라는 건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차익 순매수를 했느냐, 뭐 비차익 순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의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프로그램 매매 추이라고 매도 신호 보면 되기 발생. 때문에 프로그램이 들락날락 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수급의 현황들을 보기 위해서 이 차익과 비차익을 보는 거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차익이 많으면서 비차익이 뭐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지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계속 들어왔기 매도 때문에 신호 제가 장을 발생. 상승이라고 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차익이 마이너스 한 600억까지 갔었다가 지금 마지막에 끌어올리면서 한 200억 정도를 더 끌어올렸고요. 차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되면서 일단 어느 정도 방어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일단은 이 차익과 비차익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뭐 꼭 현물이 아닌 선물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선 파악을 할 때 일단은 매매 동향도 어느 정도를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2,377억 매수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46억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전부 매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물에서 봤을 때 기관은 549억을 이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면서 여전히 해지 전략을 쓰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 한 열흘 동안 계속해서 선물이나 선물로다가 매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려고 일단은 뭐 오일 선물을 팔았는지 금 선물을 팔았는지 어쨌든 이 선물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선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선물 매도를 통해 갖고 뭐 달러 선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어요. 달러 선물 같은 경우 매도를 하면서 아마 이 달러가 지금 빠졌죠. 좀 빠지면서 달러에서 좀 차익을 챙겼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은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을 매도를 했지만 이제 해지를 갖다가 주식 선물로다가 해지를 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오일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콩일 수도 있고 뭐 금, 은 어떤 거에서 매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선물 흐름은 마이너스를 가져갔다라는 걸 보면 되는 거고요. 매도 신호 그리고 발생. 뭐 아래쪽에 있는 뭐 투신 연기금 이런 거 이제 짜잘하게 보지 말고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이렇다는 거.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같은 경우는 1110.3원으로다가 마이너스 0.23% 내렸기 때문에 요거는 장상승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S오일이라든지 뭐 TA홀딩스 이런 것들을 자꾸 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가가 지금 여기 70이 거의 최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가 흐름이 이제 전고점에서 내려오는 폭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유가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뭘로 봤냐 항공주하고 오일 같은 종목들을 보고선 제가 대응을 한 거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큰 변동폭은 없어요. 그런데 금의 변동폭을 보면은 이제 금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에는 좋진 않아요. 근데 안전자산이 많이 오른 게 아니고 변동폭이 작을 때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어제 전일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뭐 조금 올랐는데 뭐 S&P 500, 나스닥 요거는 아마 장 시작할 때 이미 반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야간 선물 같은 경우가 약간 빠지면서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해외 장중에 미니 나스닥이랑 S&P 500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변하면서 우리 장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변했다라는 것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아직도 뭐 전체적인 흐름은 마이너스로 갔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오늘 비차익 순매수가 마이너스가 들어오면서 차익 순매수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지만, 비차익 순매수가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약간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은 잠시 동안은 마이너스 쪽으로다가 흐름이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야 해서 제가 오늘 매수 매도를 할 때 어느 정도 매도하는 쪽을 조금 보셨을 거예요. 매도를 원래 조금 더 있다 해도 되는데 조금 빠르게 매도를 한 경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칠판 보면서 오늘 매수 매도 요약을 갖다가 설명해 드린다면,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은 장원테크, LG전자를 신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일 관련돼서 TUA홀딩스는 더 이상 빠져도 뭐 크게 더 빠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자꾸 낮추고 있는 거고요. J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 갖고 아마 조금 더 빠질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해드리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추매를 하고선 더 내려갔다가 저는 이제 유상증자까지 받을 걸 생각하고선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려가면 매수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네이처셀, 그리고 AP시스템, 성문전자, 인스코비를 분할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량 매도한 종목으로는 대동스틸 같은 경우가 아까 그 장 흐름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빨리 매도를 한 거예요. 어쨌든 장 끝날 때까지 많이 올라서 25% 제가 매도한 금액보다도 많이 올라서 끝났죠. 15,300원에 끝났는데 저는 얼마에 매도했죠? 저 같은 경우는 14,150원에 이제 이게 2차 VI였을 거예요. 2차 VI 매도를 하고 그냥 끝냈어요. 이게 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끝낸 거고요.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 매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RF 세미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갖다가 제 4번 검색식에서 잡았었는데, 4번 검색식에서 잡은 거 같은 경우에는 장 흐름이 안 좋으면 급락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수익권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해서 마감을 했던 거고요. 60자 랩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수익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한 거고요. 요거를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일지를 조금씩은 적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대동스틸을 8월 28일날 매수해서 평단을 1,575원이었고요. 오늘 최종 매도가 이게 일단은 뭐 몇 점까지는 안 적어요. 제가 그냥 확인하고선 눈에 보일 때 마지막에 매도할 때 퍼센트를 보고 적는 건데 33%로 수익 실현을 했고요. RF 세미콘 같은 경우는 약수익권에서 그냥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숫자 엑셀 같은 경우는 8월 23일 날 매수해서 48,950원 평단이었고요. 오늘 14%에서 전량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저장을 해놔야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단은 일단은 체결창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TUA홀딩스 같은 경우 3,500원 이하대에서는 매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1차 VI 오늘 아마 최고가였을 거예요. 최고가에서 매도 신호 발생. 요거는 이제 거의 마감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거의 마감을 하긴 했는데 조금 남아 있어요. 조금 남아 있는 금액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전량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여전히 수익은 지금 아까 10%대 매도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 수익 상태도 4% 정도 될 건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 아직 3.33%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선 이거 매도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전한 종목으로 들어갔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빨리 매수를 했어요. 오늘 같은 장이 이제 비차익이 오늘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차익이 떨어지면서 이제 조금 하락 흐름을 보여서 제가 양봉에서 잡았기 때문에 뭐 음봉에서 잡았다면 그렇게 크게 손실은 아니었을 건데, 음봉에서 잡아서 조금 더 지켜보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76,800원에 매수를 잡았는데 76,700원에
끝나면서 마이너스 0.46% 수수료까지 해서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28,000원에서 매도를 하면서 이제 흐름 자체가 약간 하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의 개념으로다가 조금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해서 끝냈고요. RF 세미콘 같은 경우는 뭐 오른다고 해도 아쉽진 않고 차라리 여기서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해서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는 게 조금 더 이익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매도를 했던 편이고요. 그리고 T홀딩스는 설명드렸고, 그리고 장원테크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성분전자,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제가 전량 매도를 하려고 했던 금액은 1,800원에 전량 매도를 하려고 했고요. 일단은 오늘 1,800원까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수의 물량을 남겨놓고선 나머지는 1,450원에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수익을 챙겨놓은 상태고요. 현재 상태가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제가 꽤 오래 갖고 있었죠. 인스코비 같은 경우 보면 평단가가 제가 7,455원이고요. 현재 매도했던 시점이 플러스 40% 시점이었고 마감을 하려고 했던 거는 플러스 44%에서 마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40% 마감만 어느 정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조금 더 보면서 이제 마감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종가 마감 상태는 수익률이 41.78% 수익 중으로다가 마감이 된 상태고요. 일단은 마이너스는 조금 버티지만은 수익은 제가 그래도 알짜로 다 챙겨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장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여기 4번 검색식 4번 검색식이라든지 5번 검색식, 6번 검색식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점 매수 경향이에요. 대신에 이제 슈팅도 잘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매수할 때는 이제 장 흐름이 좋을 때는 매수를 하지만 장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매수보다는 약간은 이제 매도라든지 여기에 나온 종목들을 매도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홀딩하는 방안 아니면 물량을 조금 줄이는 방안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거는 또 앞으로다가 이제 매수매도 해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아프리카 TV 팬 가입되신 분들은 매수매도 예약 게시판에서 제가 현재 시간 4시 4분 30초를 지나고 있는데,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어, 유튜브로다가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틀 뒤에 자동으로 제가 올라가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내용이 좋으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내용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면 알람 설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